할 뻔했다. 녹화 안 할 뻔했잖아. 갑시다. 그럼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예요. In many companies on many teams. 여기에서 저기에서네요. 그러면 정보화 시대의 많은 회사들과 그리고 많은 팀들에서 The objective is no longer error prevention and replicability. 더 이상 objective는 목표죠. 그럼 목표라는 게 더 이상 얘가 아니다라는 거네요. error prevention이라는 건 에러는 오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류 예방이겠네요. 오류를 예방하고 replicability는요. 원래 replicate가 얘가 동사로 복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복제한다는 건 똑같은 걸 그대로 반복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replicability는 복제 가능성이라고 하거나 얘는 혹은 반복 가능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원래 회사 물건을 찍어내는 회사라고 생각해봐요. 물건을 찍어낼 때 어저께 산 물건하고 오늘 산 물건이 다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소윤이 거 헤드폰을 보고 지민이가 헤드폰을 샀는데 뭐야 내 건 왜 얘 거랑 달라? 이러면 이상하잖아. 같은 물건을 사면. 그런 의미에서 복제 가능성이겠지. 똑같은 물건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공정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 예방이라는 건 오류라는 건 불량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 공정에서 오류가 나면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량률을 없애고 똑같은 물건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 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은 목표가 아니라는 건 옛날에는 목표였다는 말 아니야? 문맥상? 그쵸?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예전엔 중요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정보화 시대에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얘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상식이거든. 산업화 시대에 이때의 목표는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 하면 얘는 결국 대량 반복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포드 자동차라는 차 알아요? 몰라요? 보통 로고는 이렇게 파란색 타원 안에 약간 필기체 비스무리하게 뭐 이렇게 써있나? 포드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파랗고 하얀색 글씨로.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요. 자동차 종류를 딱 3개만 만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 3개가 같은 차의 색깔 3개예요. 놀랍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똑같은 차를 색깔만 바꿔서 3개를 만들어서 이거 종이 다르다고 구분을 했거든. 그리고 그럼 모든 미국 사람이 차를 사면 이 차를 사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모토거든. 적은 품종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탈산업화 시대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요즘의 모토는 뭐냐면 이게 바뀌어서 뭐예요? 갔다 오세요.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동차도 바꾸면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봐봐. 뭐 아이폰 같은 건 특히 그렇잖아. 개 많잖아요. 걔네들이 물건을 100개씩, 1000개씩 안 찍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목표는 뭐였냐면 오류가 없을 게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불량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물건 샀을 때 불량품 본 적 있어요? 소위 없지 않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오류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의 욕구, 니즈라고 하죠.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게 오늘날의 산업화 시대의 목표예요. 보통 생산 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조금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편해요. 보통 산업화 시대는 현재 오늘날의 탈산업화 정보화 시대랑 대비를 많이 시키거든.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얘랑 얘가 같은 편, 얘랑 얘는 반대편 이걸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산업화 시대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목표.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반면에예요. is creativity, speed, and keenness.
여기에서 it은요, 뭐 해석을 하면 그것은 요것이다거든. 여기에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the objective예요. 그럼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의 목표란 무엇이냐? creativity, 창의성이거나 속도, 빠른 속도라거나 keenness는요, 예리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keen이라는 형용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심오한 이런 말도 있고요.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목표는 창의성과 빠른 속도와 예리함이래요. In the industrial era, 산업화 시대에는 the goal was to minimize variation. 목표는 뭐였다? 투부정사 하는 거였다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둘이 이퀄 관계. 그럼 목표 이퀄 minimize 최소화하는 거예요. variation은요. 변형, 변이 이런 말이에요. 변형, 변이 혹은 변화. variation이라는 건 변이거든. 조금씩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산업화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많이 찍어내는 게 중요해. 반복 생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분량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제품에 어제 만든 물건하고 오늘 만든 물건에 변형이나 변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곧 분량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의역하자면 맥락상 얘는 분량에 가까워요. 불량품. 산업화 시대에는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어.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중요했어. 하지만 in creative companies today, 오늘날의 창의적인 회사들에서네요. 그럼 이제 얘는 산업화 시대의 가치, 얘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가치예요. maximizing variation. 이번엔 뭐예요? maximize는 극대화하는 거죠. 변화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어떻다? essential, 필수적이다 하죠. 필수적인 중요한 동의어들 좀 불러봐요. 그냥 똑같은 거 쓰잖아. 그냥 써요. vital, crucial, critical, essential, fundamental, significant. 여기까지만 쓸게요. fundamental까지만. 맨날 똑같은 걸 쓰니까 여기 한 번 더 썼네요. essential 위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significant를 써놓을게요. 공간이 없다. cont. 그러면 오늘날의 창의적인 회사들에서는 차이를 극대화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이런 말 아닐까?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차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분량에 가까웠지만 오늘날에는 차이가 중요하잖아.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람 사이의 그 차이가 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말일 거예요. 좀 의역하자면 그냥 다양성이라고 해봅시다. 다양성. 좀 의역하면. 오늘날에는 똑같은 물건을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건 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요한 가치는 보통 다양성이라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하다예요. 산업화 시대에는 variation을 줄이는 게 목표, 오늘날에는 variation을 늘리는 게 목표라는 거야.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에서 the biggest risk, 가장 큰 위협은 이것이 아닙니다. 네요. Making a mistake, 실수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수라는 건 결국 얘도 뭘 의미해? variation하고 같은 의미잖아. 그러면 아까 산업화 시대에는 variation을 만드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날에는 variation을 만드는 게 당연히 문제가 아니야. 그건 더 권장할 만한 가치야. 큰 위협은 variation을 만드는, 즉 실수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or losing consistency, consistency는 일관성이죠. 그럼 아까 나왔던 표현하고 뭐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관되게 똑같이 찍어내는 거? 복제 반복 가능성. replicability잖아요. 그러면 복제 가능성, 일관성을 놓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다양성, variation이 중요하니까 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i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to invent new products or to change direction quickly. 그럼 여기서는 어떤 구조냐면 not 뭐야? 들렸어. 소리 죽어 새끼야. 아이씨 모르게. 뭐야? 맞아. 됐다. 됐나요? 여기 not이 있거든. not A. 근데 but이 없어. 뭐만 있냐면 지금 B만 있어요.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벗은 어디 갔냐 하면 제가 독해할 때 말씀드렸죠. 요 세미콜론, 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더라? 얘는 원래 기본적으로 접속사 대용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벗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위협은 A 하는 게 아니라 it죠. 친절하게 써주었어요. 여기에서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biggest risk일 겁니다. 이 큰 위협이 뭐냐? 가장 큰 위협이란 바로 B인 거야. 실수하거나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라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직역할까요? 탑의 탤런트는 재능이잖아. 최고의 재능을 유인하는 거, 이끌어오는 거 뭔 소리냐? 훌륭한 신입사원을 받는 거겠지. 사원이나 재능을. 얘는 보통 재능일 테니까 얘는 맥락상 직원이겠지, 직원. 훌륭한 직원을 뽑지 못하는 거야. To invent new products. 그러면 또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failing to 부정사의 병렬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 failing은 생략된 거예요. invent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거. or 마찬가지로 여기도 failing to change겠죠. 혹은 세 번째로는 change direction quickly.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데 실패하는 것이래요. When the environment shifts. 환경이 shift는 이동하다죠. 변화하다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얘는 changes랑 맥락상 같은 의미예요. 환경이 변화했을 때 회사의 방향성을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래요. 오늘날 산업화 사회,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유행이나 추세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요새 아이폰이 몇이 나왔나요? 14인가요? 13인가요? 아이폰 쓰시는 분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애플 새끼들을 좀 혐오하는 편이라 관심이 1도 없거든요. 요 새끼 몇이에요? 그럼 17이야? 말을 해봐. 그냥 16이라고 치자. 그냥 요새 최신 아이폰이 요 사과가 16인데 나는 아이폰 16의 액세서리가 잘 팔려서 죽는 날까지 16 액세서리만 만들 거예요? 이상하잖아.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 우린 장인 정신이야. 죽는 날까지 16만 만들 거야. 병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뭐에 실패한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어요. 지금 글쓴이가 되게 친절하고 일관되게 글을 쓰고 있어요. 앞서서 오늘날의 목표는 뭐라 그랬니?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과 스피드와 힘네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탑 탤런트,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뭘 하겠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new product,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겠지.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거고요. change direction quickly, 이게 뭐야? 스피드겠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consistency and repeatability are more likely to suppress. 좀 기네요. 여기까지 가봅시다. consistency 일관성이고요. repeatability 반복 가능성이에요. 그럼 일관성이라는 건 제품의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repeatability. 그러면 얘도 맥락상 뭐랑 같은 의미예요? 아까 보셨던 replicability랑 똑같은 의미거든? 그럼 이 반복 가능성이라는 건 산업화 시대의 가치였다고. 그럼 산업화 시대의 가치는 are likely to 부정사 뭐 할 것 같아요? suppress. 억누르다, 짓누르다, 억압하다죠. suppress나 oppress. 거의 같은 말이에요. fresh thinking.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선한 사고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억누를 것 같대. 그쵸? 맨날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Then 뭐 하기보다는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너네 회사에
profit, 수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창의성을 억누를 거야. 이건 산업화 시대의 가치예요. 그리고 a lot of little mistakes.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갑시다, 그냥. 많은 사소한 실수들이에요. While sometimes painful. 여기는 지금 부사절 삽입된 겁니다. 부사절에서, 부사네, 복수네요. They are. 이렇게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While they are sometimes painful.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때때로는 아플 수 있어. 실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실수들은 help the organization,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 준사역 동사니까 이 자리에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쓰는 거죠. 이 조직이 learn, 학습하게 합니다. quickly, 빠르게 학습하게 해요. And are a critical part of innovation cycle. 그리고 얘네들은 뭐이기도 하다? 동사 병렬 구조네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라고 합시다. 얘들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혁신의 사이클. 사이클은 순환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 그냥 사이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순환. 그럼 혁신이라는 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혁신의 순환 과정의 순환 고리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수를 하는 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날의 위협은 실수하는 게 위협이 아니라고 했잖아. 오히려 실수는 variation, 차이나 변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In this situation, 자 이러한 상황에서 rules and processes are no longer the best answer. 이 두 가지네요. 규칙과 process,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룰을 정했어. 이대로 따라, 이대로 그대로 일하세요.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이건 결국 뭘 만드는 거냐? 반복 가능성과 consistency, 일관성을 만드는 가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다?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A symphony isn't what you're going for. Go for은요, 보통 무엇을 목표로 하다예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향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for의 목적지 앞에 붙는 애예요. 그러면 심포니, 교향곡은 아니잖니 해요.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잖니. 여기에서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애죠. 그 다음에 what절은 뒤에 불완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for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비어있는 불완전한 절이에요. 교향곡은 당신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Leave the conductor and the sheet. 여기 명령문입니다. conductor은 지휘자고요. 그 다음에 sheet는요. music sheet라고도 하고 그냥 sheet라고도 sheet music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는 악보입니다. 악보. 그러면 악보에 쓰여있는 음악과 지휘자 따위는 내버려둬라. 어디에다가? 뒤에. 저런 애들 뒤에서 버리고 떠나가라 이런 말이야. 지휘자와 악보로부터 멀어져라. Build a jazz band instead. 그럼 재즈 밴드를 만드세요. 그 대신에 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요구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요.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앞에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서 와볼게요. 제가 아까 글을 읽을 때 이쪽을 나누어서 좀 흙벌리처럼 양자 대립처럼 글을 읽으면 편한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여기선 뭘 대립시키고 있냐면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정보화 시대의 가치를 대립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색깔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뭘로 하죠? 그냥 파란색, 빨간색으로 할까요? 뭔 색을 하죠? 노란색하고 요거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왠지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그럼 오류 예방하고 복제 가능성. 이거는 언제 다 했어요? 둘 다? 오류 예방과 복제 가능성. 얘는 산업화 시대의 가치거든? 그리고 creativity, speed and keenness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가치예요. 맞죠? 그 다음에
minimize variation. 이건 변이를 최소화하는 거야. 결국 뭐랑 똑같은 말? error prevention이랑 같은 말이에요. replicability랑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maximizing variation. 이건 정보화 시대의 가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making a mistake. 실수를 한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건 정보화 시대의 가치네. losing consistency. 뭐 어떻게 가볼까요? 그냥 얘도 갑시다. 일관성을 놓친다라는 건 변화의 가능성을 키운다라니까 정보화 시대의 가치야.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consistency and repeatability. 당연히 산업화 시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끝인가요? 대충? rules and process. 얘도 결국은 정보화 시대의 가치겠지. 규칙을 정해놓고 똑같은 과정을 정해놓으면 결과물이 같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그럼 우리는 결국 산업화 시대의 가치가 아닌 정보화 시대의 가치를 따라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변화 가능성과 변이가 중요해요. 근데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향곡이라는 건 그 샘퍼니가 교향곡이거든요. 교향곡이라는 말도 되고요. 얘가 교향악단이라는 말도 돼요. 에이 뭐야 안 써져 왜? 그러면 교향악단은 오케스트라를 말하잖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이렇게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전 모르거든요 그딴 거. 들으면 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되게 저희 사촌 누나가 숙대 피아노과를 나온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요렇게 쓰여 있는 CD가 이렇게 오디오 위에 있는 거예요. TV 위에. 그래서 우와 누나 쇼팽이 뭐야 이랬거든요. 그때 누나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야 이 무식한 놈아 쇼팽이잖아 이랬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거든요. 너네는 이걸 알았어요. 쇼팽인 거 알아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어차피 교양이 나만 없는 게 아니야. 아무튼 봐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서울 교향악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서울 교향악단 공연을 제가 오늘 보고 너무 멋져가지고 내일 문지면서 추천을 하는 거야. 지민아 내일 공연하는데 가봐. 되게 멋지고 좋다? 이러면서 어영부영 제가 같이 갔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내일 그 공연을 갔는데 어제 거랑 완전 다른 곡을 연주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쇼팽의 몰라요? 일본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쳐봐. 어제 연주한 건 오늘 연주한 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교향곡이라는 건 얘는 변화 가능성이 높아요. 교향곡이나 뭐 보통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고 얘가 바이올린이고 네가 첼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악보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죠. 나 혼자 막 되게 이상한 막 애드립을 치면 되냐고. 그럼 쫓겨나겠죠? 지휘자에게. 얘는 보통 무슨 느낌이냐면 얘는 악보대로 가는 애거든? 룰대로 가는 애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쵸? 그럼 결국 얘는 뭐랑 같은 가치예요? 어제 연주하고 replicability하고 어제 연주하고 오늘 연주가 같아야 된다고. consistency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대변해요? 산업화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애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심포니도 보라색이라고. rules and process랑 같은 쪽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이 재즈 음악이라는 거 노란색은 안 보이죠? 재즈 음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저도 몰라요. 재즈에 관심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를 처먹다 보면 잡다구리한 얘기를 주워 듣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근데 재즈라는 건 똑같은 곡을 두 번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요. 5분 전에 노래를 부르고 5분 뒤에 똑같은 걸 연주하라고 하잖아요. 같은 밴드한테 다른 곡이 나온대요. 그게 재즈래. 그래서 재즈라는 건 얘는 즉흥성이 굉장히 강한 음악의 장르예요. 그래서 즉흥성이나 변화가 매우 많은 장르거든. 그래서 재즈라는 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컬이 원래 정해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악보대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면 거기에 반주들이 맞춰준대요. 그리고 드럼이 갑자기 위치를 달뛰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반주 악기들이 멈추고 드럼의 그 애드립을 기다려준대요. 이게 재즈래. 다시 말해서 즉흥성과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위에 뭐가 있었죠? 노란색 가보자. 내비에이션이라고 가볼까요? 그럼 얘는 creativity,
내지는 variation. 요쪽이네.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게 정보화 시대의 가치가 되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알아먹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뭔 소리야 씨발 이랬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가 의미하는 건 foster variation. 그러면 변화를 장려하라. within an organization 조직 안에서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21번이었군요. 네, 그럼 29번 가봅시다. 1번 One well-known shift took place. 이상하다. 번호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가세요. 왜 이걸 오늘 수업한 기분이 들죠? 응? 응? 이 찔빵한 새끼. 얘들아 혹시 너네 다음 주에 영어 내 타임 수업할 의향이 있니? 아니 지금 보니까 구함이랑 여기가 아예 딱 겹치거든요? 왜 이래? 40번까지고 구함이 29에서 21 빼고 너네는 장문까지구나 42번. 근데 이걸 왜 내가 몰랐죠? 요일이 겹치면 잠깐만요. 오늘 한 6까지 하고 토요일 한 6까지 하고 그럼이 없겠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구함도 끝나겠구나.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니, 시험범위가, 아니, 멍청한 새끼네. 아니, 오늘 수업을 묶어서 같이 했으면, 못해도 모고를 한 8일쯤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그럴 마음이 없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네. 아무튼, 그래서, 희한하게, 아까 본지문 같은 거야. 그래서 구원구는 29번부터고, 여러분은 21번하고 29번으로 이어져서, 아무튼 갑시다. 그럼, one well-known shift took place. 한 가지의 잘 알려진 변화가 take place는 뭔 말이에요? 이거 유명한 애거든? 발생하다. 그쵸? 동의어 뭐 있어요? occur, happen, take place. 삼형제가 같은 거예요. 다 일형식 동사. 그러면 한 가지의 유명한 변화가 발생했다예요. When accepted view. 여기가 지금 주어거든요. 왼절에. 주어 뒤에 짝대기 있으니까 삽입구예요. 그럼 짝대기 뒤에 동사 나오죠. 그럼 accepted view changed라고 보면 되겠네. 수용되어 있는 관점이 변화했어요. 여기에서 to는 어디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one. 여기에서 one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view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까요? A view예요. 한 가지 관점으로 변화했어. 잘 수용되고 있는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where 절 조금 기니까 앞에 삽입구를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accepted view는 이미 우리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관점이야. that 여기에 that은 요거 동격의 접속사예요. 뒤가 완전 하겠죠. Earth was center. 주어 동사 주격보 다 있어요. Of the universe. 우주의네. 그럼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잘 수용된 관점 얘가 말하는 건 뭡니까? 알죠. 천동설이잖아요. 그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라는 거잖아. 이 천동설이라는 잘 받아들여져 있는 관점이 변화했대요. to 어디로 one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했겠죠. 그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중세라고 치면 이때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여겼잖아. 그쵸? 그랬는데 뭘로 바뀌었어? 눈치사? 이 관점은 뭐겠어요? 지동설이겠죠. 그쵸? 그러면 where we understand 이 관점은 이런 관점이야. 우리가 대절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We are only inhabitants. 우리가 유일한 inhabit가 서식하다죠. 그럼 서식자니까 얘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residence랑 같은 말이겠네요. 그죠? 미친놈아, 레지던트요.
거주민이죠, 거주자. 우리가 유일한 거주자다라는 거예요. On one planet. 한 가지, 한 행성의 거주자야. 우리는 어디의 거주자인데요? 지구의 거주인 아닙니까? Orbiting the sun. 태양을 orbit는 무슨 말이에요? 그쵸? 예. orbit요? 예, 명사로 궤도예요. 그래서 궤도를 그리고 동사로 치면 궤도를 돌다예요. 그럼 특정한 궤도를 뱅글뱅글 돈다라는 걸 우리가 공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궤도 명사로는 공전하시면 돼요.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입니다.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별 위에 사는 우리가 행성민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관점이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사는 그런 뭐랄까 거주자일 뿐이야 라는 걸 이해하는 관점. 즉 얘는 뭐겠어요? 이 관점은 맥락상 의미하는 건 지동설이겠죠.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라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할 때 잘 알려진 변화가 일어났다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2번 문장 With each person who grasped the solar system view 이것과 함께예요.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는 grasp는요. understand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다예요. 그래서 grasp는 잡다. grab이란 말하면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잡는데 뭘 잡는 거냐면 개념을 잡은 거야. 이해한 겁니다. 그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 solar system은 다 아시죠? 태양계잖아요. 그럼 solar system view라는 건 태양계라는 관점. 결국 태양계라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성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얘는 지동설이에요. 그럼 지동설이라는 개념을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과 함께 이러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생기면서 it became easier for the next person to do so. it은 가주어고요. to do so가 진주어네요. 그러면 became easier 쉬워졌습니다. for the next person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얘네가 투부정사 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for the next person 그 다음번 사람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이거 무슨 야 이 새끼야 왜 이래 됐네요. 그렇게 한다라는 건 요 태양계라는 관점을 뭐야 이상해졌어요. 여기부터 가야죠. 태양계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요. so는 보통 그렇게라고 해석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태양계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각각의 사람과 함께니까 이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다음번 사람이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혼자 여러분 모두가 천동설이야. 근데 지동설이야. 여러분 모두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맞았다고 치자고. 이게 새로운 진실이야. 근데 그걸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걸 떠들어. 얘들아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맞아. 남들이 뭐라고요? 뭐래 병신이? 초등학교 안 다녔나?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나의 의견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길 때마다 다음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so it is with the notion so it is는 요런 어순이죠. 이 뭐야? so 그냥 냅둡시다. 그러면 so 주어 동사는 so to I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so it is는요. so 대동사 주어 어순을 써도 되고요. so 주어 동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쭉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so it is with the notion은요. 이 개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요 말이거든. It is so라고 써도 괜찮아요. 역시 이것이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so 그러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의미예요. 다음번 사람이 야 움직여.
다음번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역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so it is는 좀 의역을 해보자면 it is with까지 가볼까요? 얘는 어디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easier to do so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어디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거냐면 with the notion 대절이라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대요. notion은 개념이나 관념이죠. 그럼 대절이라는 관념에서도 그러해요. World revolves around the human economy. 여기에서 주어, 동사인데 일형식 동사. 그러니까 얘 동격의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한 절이니까. 지구가 회전하고 있대요. 뭐를 중심으로? human economy,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revolve는 보통 자전하다예요. 얘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축 중심,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다예요. 그래서 팽이처럼 도는 게 revolve예요. 여기서는 뭐 자전, 공전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돌아간다는 거든.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 세상은 돌아간대요. 뭐 주변으로? 인간 경제 주위로 돌아간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위주로 세상이 굴러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은 경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야 뭐 우리도 살고 뭐라고 할까? 화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관념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개념이네. 그리고 it is slowly being replaced by the view. 이 관점은 서서히 대체당하고 있어요. 동사가 조금 긴데 형태 뭐예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네요. 그러면 이 관점은 서서히 대체되고 있대요. 이거에 의해서. 대절이라는 관점에 의해서네요. The economy is a part of the larger system of material flow. 지금 여기에 요 대도 지금 세 번째 나오네요. 동격의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한 절 접속사니까. 그러면 좀 기니까 쉬었다 하시라. 어.
허리야. 배 아파. 뭐 어지럽고 돼지겠네. 자, 갑시다. 그러면 얘는요. 서서히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by the view 관점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이거든요. 결국 대절하고 같은 얘기야. 세상의 중심은 경제란 얘기거든. 이 관점은 서서히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되었어요. 이 대절 이하의 이 새로운 관점은 The economy is part of the larger system. 이 경제라는 것도 결국 일부래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야. 뭐라고 하는 material flow, 물질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 일부래요. That connects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더 큰 물질적인 흐름, 물질의 흐름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래요.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중심은 경제야. 경제가 제일 중요해. 경제가 발전해야 돼, 무조건. 이런 관점이 대체되었는데 이 관점은 무슨 얘기냐? 야, 니네 경제 하는데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봤자 결국 경제라는 것도 말이야. 뭐 이거는 그렇다 치자. 더 거대한 물질적인 흐름의 일부에 불과해. 그래서 물질적인 흐름은 뭘까요? 물질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치자. 그게 지구 아니야. 물질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 세상 안에 구성된 살아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체계라는 게 결국 경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것도 더 큰 물질 세상 만물이 순환하고 흐름하는 그 흐름 속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경제도 결국 물질의 흐름, 결국 세상이라는 것의 일부에 불과해.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게 경제라는 거야. When this perspective shifts into place, 자, 이러한 관점이 shift는 이동하다죠. into place는 자리로 이동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자리는 제자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얘를 제자리. 그러면 이 관점이 제자리로 이동한다는 건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야.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은 앞에서 말한 거예요. 경제라는 것도 더 큰 물질계의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 이런 관점이 자리를 잡으면 it'll be obvious that 가주어, 진주어죠. 대절일 것이 분명하다. 대절이 된다는 게 분명해. Our economic well-being requires that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 well-being은 잘 지내는 거죠. 행복이나 안녕, 뭐 복리 이렇게 해석해요. 보통 행복하시면 돼요. 주로.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대절을 we account for and 여기 지금 삽입구거든. 안 보이는 척하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예요. account for는 설명하다예요. 설명하다 혹은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인데 여기서 설명하다요. 그럼 설명할 것을 요구해. factors, 요소죠. 요소들을 설명하래. ecological health. ecological 생태적인이죠. 그러면 생태에 적도 되고 생태의에도 괜찮아요. 생태의 건강을 우리가 설명할 것을 요구한대.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지가 봐도 좀 설명이 불친절하니까 삽입구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설명하고 뭐 하라는 거야? 반응하라는 거예요. respond나 react, 반응하다라는 동사 혹은 명사는 항상 to랑 댕겨요. 그러면 여기 to는 어디에 반응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반응하라, 어디에? 자연의, 생태의, 건강 요소에 잘 반응하라는 거야. 그럼 반응하고 응답하다도 되거든요. respond는. 생태적인 건강에 응답하라는 것, 생태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야.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이 이걸 요구하는데, 즉 이걸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행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태적인 요소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생태가 건강하는 게 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뭔 말이야? 우리의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된다고 라는 얘기라고요. 그쵸? 그러면 결국 같은 말이잖아. 우리의 경제라는 것도 물질계의 큰 흐름의 일부니까 이 물질계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질 거 아니니
그러니 이런 관점이 잘 자리를 잡게 되면 경제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 지구가, 물질계가, 생태가 잘 돼야 돼. 라는 걸 요구하게 될 거다라는 게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얘는 또 문제를 낼 만한 가치는 별로 없지만 문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보통 어떤 동사들이라고 해요? 그냥 오른쪽에 간단하게 씁시다. 이쪽에다가 요구, 명령, 주장, 제안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목적어절, 대절에 주어, 동사가 올 때 이렇게 갈까요? 목적어절에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더라 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일 때, 요구, 명령, 주장, 제안일 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동사 앞에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이 요구한다야. 결국 당위성이나 의무성이라는 건 이게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면 돼요. 이렇게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 얘도요.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이 요구해요. 뭘 요구해?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잖아.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요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그리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e do not have a century or two.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대. century or two에서 two 뒤에는 centuries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1세기 혹은 2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뒤져라서는 뭐 할 1, 2세기야? To make the change. 그 변화를 만들어낼 1, 2세기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대. 뭔 소리예요, 갑자기? 1, 2세기는 앞에 우리가 뭐랑 비교했어요? 저 위에 천동설, 지동설이랑 비교했잖아. 천동설이 뭐라고 하지? 천동설이 몰락하고 지동설이 자리가 잡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경제를 중시하기보단 생태나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관점이 자리를 잡는 변화가 자리 잡히기까지 걸리는 필요로 하는 1, 2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100년 뒤, 200년 뒤에 인간이 생태와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그때 이미 뭐랄까 자연은 붕괴했을 거고 인간도 멸종의 길로 가겠지. 그런 말이야. 우리에겐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By clarifying nature of the old and new perspectives and by 두 개 앞에 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써입니다. clarify는 명확히 하다죠. 분명히 혹은 명확히 하다. 내지는 밝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Nature는 본질입니다. 본질이나 본성이야. 뭐의 본성을? Old and new perspectives.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관점. 그럼 the old가 가리키는 건 맥락상 어떤 의미예요? 이거잖아. 야, 경제가 자연이고 뭐고 더 중요해 라는 말이잖아. New perspective는 뭐야? 자연이 경제보다 중요해 라는 관점이겠지. 이 과거의 관점과 오늘날의 이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또 by identifying actions예요. 행동들을 확인함으로써 얘도 identify도 뭐 규명하는 해도 괜찮죠. 행동들을 규명함으로써야 어떤 행동들이냐? We might cooperate. 우리가 이어갑시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활동들이야. To move the process along. 여기서 process는 뭐예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겠죠, 맥락상. 이 새로운 관점, 오래된 그 경제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야. 그리고 move 목적어 along은요. 무엇을 뭐 전진이나 진보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along이라는 건 따라가는 거거든. 길을 따라서 가는 거야. 어떤 길이 이렇게 나 있을 때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걸 go along the way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move along이라는 건 길을 따라서 앞으로 쭉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앞으로 쭉 내보내는 것, 즉 진보시키고 전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만한 행동들을 규정함으로써, 즉 우리가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 협력해야 되는 활동들을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we can help accelerate 우리는 저리가 help는 준사역 동사죠. 원래는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 목적어라고 부르는 us나 you나 them과 같은 목적어를 생략하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원형이 오거나 투부정사가 올 수 있죠. 투부정사의 아니 헬프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걸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말은 경제나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새로운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천동설, 지동설의 사례를 들면서요. 그리고 30번 봅시다. 등짝 아파. 1번.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질문이. 좀 빨리 해볼게요. The first human beings probably evolved in 최초의 인류는 아마도 진화했다. 여기 뭐야? 최초의 인류는 진화했어요. Tropical regions, 열대지방이죠. Where survival was possible without clothing. 이 열대지방은 어떤 지역이냐? 생존이 가능해요. clothing, 의류죠. 뭐 의류나 옷이잖아요. 의복 없이 생존이 가능했다니까. It is likely that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it seems that 하고 같은 말이에요. It is likely that, it seems that. 그래서 주어 seem 투부정사, 주어 be likely 투부정사랑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우리 한 고2 지문부터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Chances are that도 같은 말이에요. Chances are that 대절일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it is likely that 가주어 진주어예요. 대절일 가능성이 있다. They had very dark skin. 얘네들이 굉장히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light skin would have given 동사의 형태에 조심합시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하죠. 그러면 얘네들 왜냐하면 밝은 피부는 given이니까 주었을 것이다요. little protection 맨날 하는 말이죠. 얘 부정어예요. 부정어. 얘는 그러면 약간의 보호를 제공한 게 아니라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Against burning rays of the sun. ray는 광선이죠. 광선. 태양의 burning, 살갗을 태우는 혹은 뭐 좀 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렬하는 그런 광선을 막아줄 보호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운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대충 짧게 막아버릴게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these people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or 기네요. 논쟁이 있다요. about 관련된 논쟁이고 whether 절이 오네요. 이랬을지 or 여기는 어차피 지금 삽입구예요. 안 보이는 척 합시다. 부사니까. 그게 아니라 whether people develop independent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첫 번째 whether 절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spread. 여기선 얘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로 다 돼요. spread는. 퍼지다도 되고 퍼뜨리다도 돼요. 근데 행위자가, 퍼뜨린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보통 수동으로 써요. 씨는 씨앗이 퍼지지 않잖아요. 씨앗은 사람이 뿌리는 거지. 그래서 seeds are spread예요. 걔네들은 수동인데 이 사람들이
퍼져나간 거야. 열대지방, 주로 뭐죠? 현생 인류의 시초라고 하는 호모사피언스,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애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는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거냐?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다 건너서 미드까지 간 거냐? or 아니면 혹은 이런 거냐? People develop independently. 인간들이 독립적으로 발달한 거냐? 발전한 거냐? 발달이 낫겠네요. 발달한 거냐?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여기저기서. 야,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유럽 북부까지 가겠냐? 아시아 끝트리까지 가겠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그냥 현생 인류가 독립적으로 발달해서 등장했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퍼져나갔는지에 관련된 논쟁 혹은 토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whether은 해석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자. 요놈이나 요놈이나 같은 놈이니까. 인지 아닌지잖아요. 이걸 뭘 써요? 다 알면서. 그러면 인지 아닌지의 whether이면 항상 if랑 바꿔 쓸 수 있냐 없느냐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whether은 if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똑똑하다. 그죠? about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 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f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요놈이든 if로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whichever the case 조금 불친절해요. 글쓴이가 여기 is는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whichever 얘는요. 그냥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나 해놓읍시다. 복합 관계 대명사 X번인 사반인지 A투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수업했던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물론 가주어입니다만 가주어, 진주어 해서 어디까지니? 요까지가 다 진주어인데 얘가 있으나 마나 뒤에 주절에 생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절은 마치 주절 앞에 붙어있는 웬절이나 와일절 같은 애야. 즉 이거 부사절이거든요. 복합 관계 대명사가 부사절을 이끌면 no matter로 바꾸잖아요. No matter which the case 혹은 is는 써주든지 말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쓰세요 일단. 네. 일단 첫 번째로 복합 관계대명사 절에서요. 동사가 비동사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비동사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whichever은 의미상 여기선 의미상이 아니라 품사 분류상 부사절이니까 복합관계사가 명사절이면 any로 바꾸고 부사절이면 no matter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no matter which the case i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요. 얘가 이놈이 생략해놨으니까. 그럼 해석은 뭐뭐이든지예요. 뭐더라도. 그러면 사례가 어느 쪽이더라도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쪽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 앞에 대립이 있다 그랬지. 전자는 뭐야? 아프리카 혹은 적도 지방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후자는 뭐예요? 세계 각 지역에서 인간이 독립적으로 탄생하고 발달한 거다. 그럼 어느 쪽이든지 간에예요. 그리고 대절이라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건 저게 사실이건 간에 in time은 뭐라고 해석해요 보통? 그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they became capable 인간이 가능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be capable of나 became capable of는 이렇게 갈까요? be 혹은 became capable of ing는 can 동사랑 같은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인류들은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apable이라는 건 능력을 의미하거든. 그럼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갈 능력을, 이동할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나가서 eventually 어디까지로 구문상 보면 from A to B 꼴인 거예요. A에서 B로 아프리카에서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most of the world 세계의 여러 부분으로 퍼져나갈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요즘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his was probably because 이것은 아마도 이랬기 때문이래요.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changed. 그들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변화했기 때문이랍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early hominids, 호미니드는 어차피 인류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early hominids는 묶으면 뭐랄까 초기 인류였을 테니까 유인원 정도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초기의 인류, 즉 유인원들은 probably did not walk, 걷지 못했을 거예요. upright는 곧게, 똑바로 이런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똑바로 걷지 못했다. 즉 직립보행이라는 의미가 되겠네. 여기서는 직립보행을 하지 못했어. But when they developed that ability, 하지만 얘네들이 그 능력을 develop, 발전시키고 나서 they could travel, 얘네들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졌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나 해놓읍시다. 그래서 보시면요. 문장 맨 앞에 형용사가 있거든요. 좀 뒤에 좀 써놓을까? 이렇게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해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삽입구잖아. 안 보이는 척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명사가 나오거든요. 형용사, 비동사, 명사의 어순이면 얘는 도치문이에요. 이형식 도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주격 보어고요. 그냥 좀 위쪽에 적어놓을까요? 아래쪽에 뭘 쓸 수도 있으니까. 글씨를 조금 천천히 써볼까? 그래서 이형식 도치는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꼭 필요한 것만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격, 보어, 동사, 주어. 근데 주로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차피 거의 형용사만 나올 거고요. 이 동사는 거의 비동사만 나올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는. 형용사, 비동사, 주어면 도치문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형용사, 비동사, 주어. 문장 형용사로 시작해. 뭐 주어절인데 왜 형용사지?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 아, 도치네. 주어가 뒤에 있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중요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ir development of toolmaking, 얘네들의 도구 제작 기술의 발전이 어땠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아마도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With tools, 도구와 함께 they could hunt other animals, 얘네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도 있었어요. So they could consume more protein and fat. 뭐 이딴 건 읽고 갑시다. 얘네들이 소비할 수 있게 됐겠지. 더 많은 프로틴, 아시죠? 괜히 적는 것 같은데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Then, 무엇보다 their low energy vegetarian diet, 얘들의 에너지는 보통 열량이라는 말이잖아. 열량을 조금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vegetarian, 채식 식단이 would have provided, 동사 형태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보신 거죠?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저열량 식단이 제공했을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not only their bodies but their brains, 주어 덩어리 not only but also죠. 그럼 not only A but also B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들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뇌도 계속 나오네요. would have pp 형태인데 얘는 수동이죠. would have been changed예요. 부지 형태로 보면 이거 가정법, if 가정법의 주절의 형태죠. if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would have pp의 형태인데 수동인 거죠. 그래서 완료 수동의 형태가 쓰였네요. 그럼 얘네들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뇌에도 변화되었을 것이래요. 더 많은 에너지와 함께. 그러니까 식단이 바뀌면서
고열량 식단을 먹게 되니까 몸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됐나 보죠. The brain needs lots of energy to grow. 앞문장에 대한 근거를 뒤에 달고 있어요. 뇌는 필요로 해 많은 에너지를 성장하기 위해서. As their diets expanded, 그들의 식단이 확장되는 거잖아. 풀떼기만 먹다가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뭐 토끼도 먹고 사슴도 먹고 코끼리도 먹고 이렇게 식단이 확장되면서 호미니스 초기 인류들은 basically and intellectually네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적으로 확장시켰다 자신의 영토를. 졸라 힘든데? 그리고 31번 짧으니까 시다. 여기 있는 지문이 그나마 좀 쉬워요.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favorable이라는 형용사에 보통 우리가 호의적인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이거 유리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unfavorable은 불리한이겠지. 그럼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in some ways 어떤 식으로든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는 어떤 면에서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요. In some ways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이따 그냥 짧게 적어 놓을게요. The last 명사가 나오고 뒤에 어쩌고저쩌고가 달릴 거거든. 그럼 the last 명사 땡땡땡은요. 가장 땡땡땡 하고 싶지 않은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않은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보면요. The last thing, 가장 뭐뭐 하고 싶지 않은 것이야. We want to hear,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이만큼이 주어져. 그건 바로 뭐다? 대절이다. The process was fair. 과정은 공정했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등급이 뭐 9등까지인데 내가 10등을 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친구가 옆에서 와서 친구야, 괜찮아. 과정은 공정했잖아. 울지 마.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야, 이 개새끼야, 그래야죠. 그 말이야. 과정이 공정했다라는 말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야. 내가 못해서 울고 있는데, 야, 공정한 과정에서 경쟁해서 너는 괜찮아. 미친 소리잖아요. As outraging as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and unfair process is인데, 여기부터 한번 칠까요? 이렇게 쳐볼까요? 치면 되네. 여기도 쳐줍시다. 그냥. 콤마까지 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요. 얘는 양보, 부사절, as, though, 도치예요. 그냥 우리 본문에 있는 문장을 좀 차용해서 최대한 짧게 적어볼게요. 뒤에는 뭐죠? 에이씨 너무 기네. 내 맘대로 쓸게요. 원래 양보 부사절을 써보면 보통 양보 부사절이 앞대가리에 나올 때는 although를 써요. Although the process was fair 뭐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냥 짧게 he lost, he failed라고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과정이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실패했다. 근데 이 양보부사절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왼쪽에 조금 한 요만큼 공간 남겨놓으셔야 돼요. 요 although를 이 양보부사절 접속사 자리에다가 as를 쓸 거예요. 그래서 as가 양보부사절 접속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 뒤에 있는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가 돼요. 얘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대문자로 쓸게요. fair as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면 돼요. The process was 하고 콤마 찍고 뒤에는 그대로요. 그래서 결국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사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이요. 얘가 문장의 맨 앞으로. 그래서 보통 문두라고 하죠. 문장의 대가리에. 문두에 위치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as 대신에 as do 놓치잖아요. 요 as 자리에 no를 써도 같은 의미예요. fair though the process was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치문의 기본인데요. 요 앞에 우리 본문에는 as가 하나 더 있잖아요. as outraging일 거거든요. 이렇게 as를 하나 더 붙이는 건 요거는 보통 미국 영어에서만 많이 붙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영어란 뜻입니다. 남의 잉글리시라고 많이 써요. 영국 영어는 뭐 브릿 잉글리시라고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얘는 요 새끼는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as가 있네? as 짝꿍은 as지 이러면서 as 형용사 as. 그래서 학생들이 왜 이 패턴에서 왜 막 가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as 형용사 as를 대등 비교네? 화나는 것만큼 조합만큼 화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세요. 얘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as를 떼고 쓴다면 이 자리에 뭘 넣어도 괜찮다고 though만 되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as though 도치예요. outraging as 혹은 outraging though 지금 얘가 주어입니다. 좀 길어요. combination은 조합이잖아. 조합이니까 A와 B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A and B의 조합이에요.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잘 막아주세요. 얘가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outraging as a combination. 그럼 짧게 해석해보면 combination is outraging인 거야. 그 조합은 어떻다? outrage는 극도로 화가 나게 하다예요. 개 열받게 하다. 그러면 outraging은 화가 나는 이야. 몹시라고 쓸까요? 화가 몹시 나는. 혹은 좀 직역을 하면 화가 매우 나게 하는입니다. ing니까 화가 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조합이 열받게 하는 건지 읽어봅시다. unfavorable outcome, 나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이 매우 화가 나게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실력으로 가면 1등인데 비리가 있어갖고 5등을 했어. 걔네 개 열받잖아. 그럼 이건 매우 화가 나는 일이지, 이거 양보부사절이라고 했어요. 하나 화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this combination, 이러한 조합은, 이 조합은 뭐예요? 나쁜 결과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얘는 그것과 함께 이 나쁜 결과와 함께 뭐를 가져와요? consolation prize. consolation은 console이 위안하다, 위안을 주다, 위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consolation은 위로야. 그럼 위로상을 갖다 준대. 이 나쁜 결과와 함께 위로상도 제공해 준대요.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그럼 이 위로상이라는 뭐냐? 땡땡 어떨 때 쓴다 그랬냐면 뒤에가 구체적인 내용이야.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화시킬 때 쓰는 거예요. 위로상을 준다 그랬지. 그럼 그 위로상이 뭔데? 가능성이에요. Attributing the bad outcome to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얘네 세트입니다. Attribute A to B예요. A의 원인을 공간이 없네. 여기까지가 B죠. B로 여기다. 혹은 B로 지목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ttribute A to B는 A의 원인을 B라고 지목하다. 그럼 bad outcome, 나쁜 결과의 원인을 뭐라고 여기는 거야? something, 뭔가인데요. other than은 뭐뭐 이외의 것이에요. ourselves, 우리 자신 이외의 것이라고 지목할 수 있어.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나쁜 결과의 원인을 나 이외의 다른 요소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왜? 세상이 더러워서 내가 진 거니까. 비리 때문에 진 거니까. We may reassure ourselves. reassure는 안심시키다예요.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By believing that. 이렇게 믿음으로써. Our outcome had little to do with us. 쓸 거 졸라 많네요, 열받게. Have something은 얘는 생략 가능해요. 공간이 없는데, 망했는데. To do with 뭐시기 라고 쓰면 이렇게 쓸게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everything to do with, have a lot to do with, have 뭘 쓰죠? 여기에 있는 little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세트거든요. something만 생략 가능해요. 많이 보신 표현일 거야. have to do with라고 하면 어떤 의미야? 무엇과 관련이 있다. every면 관련이 개 많다. a lot이면 많다. little이면 little은 부정어죠. 거의 없다. 관련이 nothing이면 전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의미가. 그래서 have to do with 혹은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기본 패턴. 뭐뭐랑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예요. 그러면 갑시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have little to do with us까지. 그러면 이 나쁜 결과가 have little 상관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랑? 우리랑 상관이 거의 없는 거야. 왜? 세상이 더러워서 내가 진 거라니까.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여기는 everything 앞에 head가 생략된 거겠죠. 이 나쁜 결과는 상관이 있어. 뭐랑? 모두 상관이 있는 거야. 무엇과요?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더러운 세상과 관련이 있는 거야. 나의 나쁜 결과는. 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잖아 라는 거예요. If the process is fair, however, 하지만 이네.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면 뭐예요? 공정한데 내가 졌어? 그냥 내가 바본 거야. We cannot nearly as easily externalize the outcome. 우리는 거의 그렇게 쉽게 외제화시킬 수 없다네요. 동사 덩어리가 졸라 기네요. 부사가 섞여 있어갖고 그 결과를 외제화하다죠. 얘는 뭐 외부 혹은 외제화하다거든요. 결과를 외부화한다는 건 뭔 소리야?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 이외의 것을 떠넘긴다는 거지. 근데 과정이 공정했어. 그럼 온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길 수 없다라는 거죠. cannot nearly 거의 할 수 없어. easily 쉽게 외부화할 수 없어. 거의 외부화하는 게 불가능해. 근데 눈치가 빠르면 이 새끼 뭐지 싶었을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마치 부사처럼 easily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적어 놓읍시다. 여기 뒤에요. as 뭐 former이라고 쓰거나 before이라고 써봅시다. 원래 동등비교예요. 동등비교. as거든.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 뭐뭐처럼이잖아. former은 뭐예요? 전자잖아. 전자. 전자는 어떤 경우인데 과정이 더러웠을 때 그 전자에서만큼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뻔만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we got와 we got 여기서 한번 끊으면 돼요. 우리는 얻은 거야. what we got.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거야. 되게 부신 같은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졌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진 걸 가졌지. 뭔 말이냐면 이건 상태가 그냥 그런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야. 우리말로 치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애가요. 케이크를 엄마랑 약속했어. 케이크를 한 조각만 먹기로 하루에. 근데 얘가 케이크를 한 조각을 딱 먹고 엄마 한 조각만 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You got what you got. 너는 그냥 네가 가진 것만 가져야 돼. 이런 말이야. 너의 상태가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받은 그 결과를 받았을 뿐이야.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그 결과를 받았을 뿐이다. fair and square는 보통 정정당당한 이런 말이에요. square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라임을 이용해서 a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square는 뭐냐면 머리 아파. square는 사각형이잖아요. 떨어지잖아. 두리뭉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당당한, 공정한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fair and square 뒤에서 붙으면 우린 정당하게 우리 손에 든 결과를 그냥 받아들었을 뿐이야. 이런 말이에요.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할 때 똑같은 말 계속하네요. 지겹게. We believe that. 우리는 믿어요. 대절. Our outcome is deserved. 우리의 결과는 정당하다라고. be deserved는 보통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얘 능동문이잖아. 이거 수동문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편해요. 얘는 we deserve our outcome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엄마, 제가 나 때렸어나? 엄마, 나 쟤한테 맞았어나?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능동문이나 수동문이 결국은 같은 말이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우리의 결과는 deserve는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죠. 우리의 결과는 자격이 있어진다, 이상하거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결과, 나쁜 결과가 당연한 거야. 나는 이럴 자격밖에 없는 거야 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콤마 which and it 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it은 앞에 대절이에요. 이건 나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이 당연한 결과라는 건 another way of saying이네요. 얘는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와 같은 말. 그리고 그것은 대절과 같은 말이야. 대절을 말하는 다른 방식이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럼 이 대절과 같은 말입니다.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여러 번 나오네요. must have pp. 얘는 였음에 했음에라고 할까요? 틀림없다죠. 그러면 여기선 there is something이랑 같은 구조야. 있음에 틀림없다. 무언가가 안에. 그럼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우리 자신과 관련된 여기서 무언가라고 했지만 무언가는 원인이야. 나쁜 결과를 이끌어낸 원인.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그 무언가란 친절하게 괄호 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at we did.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시험 전날에 술을 처먹었는지. 제가 잘한 짓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토익 시험 보러 갈 때 꼭 전날 밤에 술 처먹고 밤새고 갔거든요. 아무튼 순서 잘 안 나왔겠죠 맨날. 우리가 한 짓거리 아니면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와 같은 우리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분명 있음에 틀림없다예요. 여기서 대절은 요댓은 something 수식하네요. cause the outcome. 이 나쁜 결과를 유발한 우리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결국은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못해서 나쁜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믿게 된다를 길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너네는 클리닉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째꼈죠? 그러면 8월이네. 8월 27일 수요일이고 그냥 항상 숙제는 클리닉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화요일 클리닉까지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저기 교과서 사과 책을 그거? 아니야 그냥 다 합시다. 완료. 교과서가 아니군요. 헷갈렸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자.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했나요? 네 개 했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애매하다.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 하면 36번까지는 할 것 같은데 한 34번까지만 숙제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책 교재 21번부터 시작인가요? 21에서 35번까지 우리 다음 수업이 언제지?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하면 35번까지 최소한 할 테니까 요거 워크북하고 해당 지문의 문제하고 조금 풀어갖고 오세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할 거면 요번 주 중에 할 거면 31번까지만 하셔야 될 거고 아니면 뭐 미리 예습하시든가 그 다음에요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등짝 아파. 뭘 하지? 그냥 우리 아닌가? 너무 많은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저기 빈칸 뚫어놓은 거 채우기를 쓸까요? 아니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실래요? 물론 이렇게 부르면 문제 풀고 싶어요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뭐가 나을 것 같냐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어? 문제 푸는 게? 근데 어차피 문제는 제가 계속 드릴 거긴 하거든요. 그래? 그럼 클리닉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문제 지금 수업한 게 네 문제 네 시간밖에 없어갖고 되게 애매하네. 우리 그러면 시원하게 다음 주 화요일 클리닉 때는 숙제가 돼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어때? 깔끔하게 그럽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모고 하나 정도는 진도가 나가 있을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교재에 없는 거를 퐁퐁 뽑아서 드릴게요. 그래서 뭐 두 타임이면 100문제 정도 풀겠지? 그죠? 한 100문제씩 뽑아가지고 드려볼게요. 모고를. 그렇게 합시다. 풀고 채점하고 가시는 걸로.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 싫어요. 네, 고생했어요.